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왜와 어떻게는 둘 다 중요한데요. 네. 제가 왜를 강조하는 이유는 왜는 아무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는 조언을 많이 구할 수 있어요. 성공한 분, 전문가 찾아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왜 그 기업에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이 직업을 왜 가져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죠.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또 책에 보면 네. 원하는 걸 어떻게 구할지 네. 어떻게 해낼지는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다. 네. 뭐 사실 요즘에 뭐 거의 챗 GPT가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해야 하는지는 검색으로 알아낼 수가 없다. 네. 훨씬 더 그 왜가 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와 어떻게는 둘 다 중요한데요. 네. 제가 왜를 강조하는 이유는 왜는 아무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는 조언을 많이 구할 수 있어요. 네. 네, 거기 성공한 분, 주변의 친구, 뭐 전문가 찾아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왜 그 기업에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이 직업을 왜 가져야 됩니까? 제가 이 자격증을 왜 따야 하죠? 네, 제가 왜 결혼을 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게 고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적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아니에요. 그냥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제가 궁금했죠. 저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저도 아까처럼 성적? 뭐지?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저한테 되게 정말 저는 많은 걸 얘기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들 하는 걸 다 따라했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규교육받고 예, 남들 하는 걸 하지 않으면 밀려난다,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이제 소외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죠. 네, 그렇죠. 예, 그런 소외에 대한 공포가 유독 큰 사회 중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남들 하라는 거 다 했고 좋은 걸 다 따라해서 저렇게 하면 반장이 되는구나 해서 반장이 할 법한 거에서 반장이 됐고 저렇게 하면 회장이 되겠구나 해서 회장을 했고 저렇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구나 해서 공부를 했고 저렇게 하면 친구들이 좋아하는구나 해서 친구들이 좋아했고 네. 두루두루 다 평균 이상의 성취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꽤 잘 살아온 인생인데. 잘 살아왔어요. 예, 지금도 괜찮은 성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0대 중반이 됐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유리한 것만 내가 다 따라하고 살아서 어느 게 내 거고 어느 게 내 게 아닌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거를 내 정체성이 없어요. 어느 게 내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에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걸 의심하지 않고 그냥 달리다가 그거조차 없죠. 넘어지면 비로소 나한테 뭐가 없었나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조차도 피상적인 고민에 머물면 내가 그때 대학을 거기를 안 가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대인관계가 허술해서 그래. 네트워크, 인맥이 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피상적인 이유로 대충 무마하고 또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분은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나다운 삶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구축을 하고 싶은데 네. 과연 나다운 게 뭘까 해서 띵 온 거죠. 하나도 모르겠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질문을 되게 오랫동안 곱씹어 봤어요. 저게 어떤 의미일까? 사람들이 만약 사회에서 이렇게 했을 때 불리하다 하는 거를 자기가 감수하고 했으면, 손해를 감수하고 했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네. 남들이 다 오른쪽으로 하는데 나 혼자 왼쪽에 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때로는 유리하지 않고 쓸모가 없는 것들을 할 때 이유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명분을 생기면서 나다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혹은 실패를 하잖아요. 네. 실패를 하면서 실패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다움이 만들어져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후에라도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유를 갖다 붙이거나 그렇죠. 자기 합리화를 나를 설명해야 되니까. 네. 나를 납득시키고 내가 나한테서 어떤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여지가 있어야 아이덴티티가 생겨나요. 네. 근데 이 사회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모든 거를 또 양적으로 성장, 점수로 맞추고 보여주는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거를 돌아볼 수 있는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죠. 정체성이 없다. 그러면 당신은 정체성이만 있다면 어떤 삶을 살 것 같길래 그런 얘기를 하냐. 좀 나다운 삶을 살겠죠.
나답다는 게 어떤 지점에서 느껴질 것 같냐. 그럼 좀 자유롭다는 느낌, 숨통이 트인다는 느낌, 이걸 내가 했다는 느낌, 내가 선택해서 했다는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난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고 사회에 던져져서 사회의 어떤 룰, 문화에서 적응하는 데에만 30년을 쓰면서 살아왔다. 이게 저는 많은 한국 젊은이들의 고민을 저한테 보여준 어떤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는 분들은 많을 텐데 물론 이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건 사회의 문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시대의 특성,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스스로 조금이라도 좀 보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성에 대한 회복이다. 시간성을 회복하는 것. 과거의 의미를 잘 이렇게 현재에 잘 되새기고 그리고 이것이 미래에 어떻게 연관되어서 확장이 될까. 결국 이제 사람이란 늘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과거에 이걸 했는데 정말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럼 이 근처엔 가지 않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잖아요. 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현재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미래에 어떤 기대와 맞아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 염두에 두면 생각을 하지만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의 의미, 내가 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는 생각을 평상시에 해야 또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도 조망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네. 시간성 회복. 네. 인간성 회복이 아니라 시간성. 저는 인간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저 갑자기 또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오신 것 같아요. 어려운데 인간이 어떻게 시간이에요? 이거 사실 제 얘기가 아니고 네. 뭐 불교 선종에서 깨달은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네, 깊이 들어갑니다. 네, 인간은 곧 시간인 게 우리가 시간을 갖는다, 시간을 소유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시간을 낭비했다처럼 시간을 이제 자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향은 사실은 굉장히 근대적인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급여를 시간 단위로 받잖아요. 시급. 네. 거기서 시작된 발상이에요. 시간을 자원으로 보고 돈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죠. 네. 똑같은 일을 5시간 걸려서 해야 될 일을 20시간 걸려서 하면 시간을 낭비한 거고 내가 돈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불쾌해해요. 저 그 생각 엄청 많이 하는데. 네. 이게 근대 이후에 생겨난 거지 원래 인간이 본래 갖고 있던 그런 발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원래 시간인 이유는 일단 시간적 제한을 갖고 있죠.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잖아요. 네.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건 매우 좋은 일이죠. 네. 네. 누구나 한계가 있고, 누구나 이제 유한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몸은 현재에 있고 우리가 유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현재라고는 하지만 실시간 미래를 예측하면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과거 경험에 기반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과거의 경험이 있어야만 사람이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를 염두에 두고 미래를 넘나들면서 현재에 행동하는 것이 인간인데 이게 과연 그럼 시간하고 분리할 수 있는 건가?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로까지 이걸 확장해서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안에는 5살짜리 아이도 있고 네. 이미 80살이 된 노인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 네. 그 존재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거고 내가 노인을 보면서 내가 저 나이 되면은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망을 하고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사회가 매우 이제 공격적이 되고 사람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뭐 이기적인 행동을 아낌없이 하잖아요. 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주의가 좁아져서 그렇다. 네, 물론 100% 디지털 어떤 시대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적인 이제 종합적인 결과인데 이제 이거를 뭐 되돌릴 수는 없으니 완화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관계에 놓여 있는 게 인간이고 시간이 곧 인간이기 때문에 매우 유한한 존재이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 수 있고 나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주의와 관련이 있고 주의를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다 보면 내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자기 조절 능력도 좋아져서 대인관계도 원활해진다. 이런 것들 사실 인간성의 회복이고 시간성의 회복이다.
그게 결국은 같은 말이다. 네. 그러면 시간성을 회복하려면 네.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넘나들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네. 인간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과거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도 상상을 좀 해보고 네. 그때의 나의 그림도 그려보고 네. 계속 그게 지금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표현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제 책에 담겨 있긴 한데요. 네. 우선 현재 매몰되어 있다는 거에 대한 자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현재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다. 인간은 누구나 현재에 매몰되어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순간순간 자극을 보고 판단하고 어떤 광고 때문에 내 생각의 흐름에 이제 끊기고 다른 데로 옮기게 되고 또 새로운 링크가 나를 데리고 가고 그러다가 내가 여기 왜 왔더라? 내가 차라리 이메일을 확인하러 왔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현재에 매몰돼 있는 거거든요. 매 순간의 자극에 반응하는데 여념이 없다. 네. 근데 이걸 일단 저는 시간 제한을 두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 제한이요? 네. 우리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하려면 나를 현재에 매몰되지 않게 하려면 일단 디지털에 접속하고 어떤 디바이스를 쓰는 시간을 제한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네, 가장 필요하다. 네. 그렇게 시간을 좀 제한해서 나한테 여지를 만들어주고 입체적이고 조망하는 그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뭐 생각도 좀 해보고 책도 보고 일기도 쓰고 네, 산책도 좀 하고 내 본래 갖고 있는 주의의 유연성.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주의가 굉장히 유연해요. 왜냐하면은 살아남았잖아요. 진화적으로 살아남은 동물들은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삶은 변화거든요. 그러면 주의도 자연스럽게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디지털 자극이 주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되게 비인간적인 현상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 주의는 매우 유연하다. 본래 갖고 있는 유연함을 회복하는 거지 없는 능력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연함을 회복하려면 내가 매 순간의 자극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고 어떤 빨리 답을 줘야 된다는 조급증, 네. 빨리 판단해야 된다는 어떤 거기서 나는 불안,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주죠. 그렇죠. 네.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둬서 어떤 그런 디지털 자극에서 쉬는 시간, 네, 물러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저는 직장인들이 매일 그렇게 디지털에 매여 있지 않아도 네. 충분히 그 역량 이상을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시간 제한을 둠으로써 자기 조절의 능력이 더 좋아져서 성취를 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나 네. 스마트폰 없이는 일이 안 되잖아요. 네. 거기서 대표님, 부장님, 전 변지영 작가님이 디지털 디바이스 쓰는 시간을 제한하라고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책 좀 보고 올게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문제만 아니고 네. 사회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기업을 운영한다면 네. 몇 시 이후에는 카톡 금지. 네, 몇 시 이후에는 저는 심지어는 이제 그 회사의 어떤 네트워크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 그 들어오면 이제 주의를 주는 방향으로 반대죠. 저는 이제 예전에 지금 회사에서 이제 인사 자문 같은 걸 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뭐 일주일에 7일, 24시간 계속 업무로 머리가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업무 그렇죠. 효율이 전혀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고가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하기 매우 어려워요. 네.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하던 방식을 빨리 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새로운 방식을 찾아낼 수 있는 인지적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어떤 주의 집중, 인지적 에너지를 쓰는 역량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들일수록 저는 수요일 오후 당신은 회사 근처에 접근 못함. 이렇게 해서 내보내지 않으면 일을 쉬지 못한다. 강제적으로라도. 자발적으로 못 쉬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그런 걸 도와주면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하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도 주말만큼은 좀 이제 시간을 확보해서 저는 그래서 쉼도 정말 전략적으로 계획해서 해야 된다. 지금 현대인들은 쉬지 못해요. 네. 항상 뭔가를 보고 있고 자기 그렇죠. 성장을 위해서
알알이 틈틈이 뭔가 계속 쌓아놓고 있거든요. 저도 어서 주워 네. 듣기로는 현대인들이 더 많이 피곤한 이유가 네. 퇴근하고 나서도 뭔가 일을 계속 생각을 하고 그렇죠. 주말에도 뭘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네. 피곤한 거라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말이 이제 쉬지 맞아요. 못한다는. 네. 그래서 끊어내야 된다. 물리적으로 일단 끊어내지 않으면, 즉 내 눈앞에 없어야 되고 내가 내 자극을 차단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는 굉장히 이제 이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설계를 잘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몸에 배면 알아차림이 높아지다 보면 지금 내가 그 문제를 또 생각하고 있네. 이건 내일 아침 8시에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은 다른 것에 몰두하기로 하자. 지금 이제 나를 좀 돌아보고 나를 좀 회복하고 휴식을 취하는 쪽으로 하자. 이제 이런 식의 온오프가 좀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온오프. 네, 온오프 전 아주 강조해요. 본인만의 스위치. 네. 사실 그냥 딱 1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자리에 내려놓고 그렇죠. 산책 가는 거. 그게 왜 이렇게 근데 이거 어렵나요? 현대인한테는요. 어렵죠. 엄청난 뭐 거의 어렵죠. 무인도 가는 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돌아와서 보면 알림만 500개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이것도 언제 보나 네. 그거 아까 나가지 말았어야 돼. 그리고 정말 맞아요. 네. 막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비난받거나 비판받는 거,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것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커요. 현대인들이 이 통제 기반, 디지털 사회가 저는 이제 통제 기반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제 기반이 뭐냐면 불편한 거를 빨리 없애거나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강박이 있죠. 예. 그리고 자기한테 불편한 게 있으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문제의 알람이 엄청 크게 켜져요. 네. 빨리 내가 뭐 피드백을 줘야 네. 되고. 막 무너질 것 같은 거죠. 내가 완전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결격 사유가 엄청 많은 거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은 특정 이슈 3번을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3번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비난, 비판, 부정적인 코멘트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슈로 받아들이지 말고 문제 해결에 집중해서 사고하는 법 이런 것 또한 많이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사람들이 워낙에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왜 불편한 걸 빨리 없애야 되는 시대라서 기분 나쁘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기분 좀 나빠도 돼요. 기분 좀 나쁘면 더 성장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알람이 좀 꺼져서 늦게 반응한다거나 늦게 대응하면 죄송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대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죄송하면 된다 그냥. 죄송하면 돼요. 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메일 보냈는데 변정 작가님 바로 답장하시던데요. 그때 마침 보고 있었어요. 제가 노트북. 이메일을 보냈는데 뭐 카톡이 온 줄 알았어요. 바로 답장이 그렇군요. 와가지고. 그때 마침 제가 노트북을 켜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참고로 카톡도 핸드폰을 안 하거든요. 노트북으로만 하고 퇴근하면 노트북을 끄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카톡 밤에 보내서 죄송해요. 안 죄송해도 돼요. 제가 안 보거든요. 제 저는 근무 시간에만 진짜 봐요. 신기해요. 어. 카톡에 99, 999 이렇게 돼 네. 있는 분들 보면은 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전 대신 업무 시간에 딱 집중해서 보니까 네. 업무 시간을 딱 시작하면 그때 이제 노트북으로 다 열어서 보고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닫으면 저는 이제 끝난 거죠. 기능이 그날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기능을 안 하는 거죠. 온 오프 기능이 네. 있는 거네요. 네. 온 오프 기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시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의식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물리적으로 끊어내야 된다. 네. 노력을 해야 되는 거네요. 현대 사회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죠. 자기를 아날로그로 지키고. 돌아갈 수도 없고. 네. 경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왜라는 네. 질문 하다 말았는데 네. 저기 뭐냐 온라인에서 누구도 왜라는 답변을 주지 않는다. 네. 본인이 찾아야 된다. 네. 근데 이 왜라는 생각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이 왜라는 생각은 사실 방향, 의미, 가치, 나한테 뭐가 중요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 왜만 많이 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 있거든요. 네, 왜? 그런적인 질문을 자꾸 하다 보면 사실 현실을 챙길 수가 없거든요. 조금 부정적으로 흐를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래 사람은 죽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모두 관에 들어가는 거네 결국 공평 안 해. 그럼 이제 뭐 하든 말든 결국 실패니까 안 하겠어. 기승전 죽음이잖아. 돼서 끝. 네. 그럼 더 노력할 것도 없고 책을 왜 봐? 네. 어차피 죽을 건데. 밥은 왜 먹어?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 어떤 삶의 보람, 의미, 가치 뭐 이런 것들은 전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왜라는 건 내가 가는 방향, 나한테 뭐가 중요한가 네, 이런 것들인데 네.
실제로 이제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외만으로는 어떤 일을 달성하거나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를 할 때 매번 내가 이걸 어떻게 하더라 하면서 운전하거나 어떻게 하더라 하면서 출근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되게 많이 차지하죠, 일상에서는. 네. 우리 뇌는 인지적 역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동화, 루틴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루틴에 지금 집착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파편으로 막 망가져가지고 거기서 나를 지키고 싶으니까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루틴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아하. 예, 그건 매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물론 루틴만 너무 많아져서 강박적으로 하면 그게 또 다른 증상이 되기도 하지만 네. 어느 정도의 루틴, 리추얼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 습관, 루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것들은 왜라는 생각이 없어야 할 수 있어요. 아, 자동화니까. 네, 자동화니까. 자동화의 핵심은 생각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동문 열리는데 저게 왜 열리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네. 거죠. 즉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체중 감량, 건강을 위해서 퇴근해서 주 3일 운동하기로 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깅하기로 하면서 신발을 갈아 신으면서 내가 이걸 왜 하기로 했지? 그러면 이제 합리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기승전 죽음인데 무슨 운동이야. 내일 나가자. 네, 내일 나가자.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를 생각하지 않아야 효과적일 때는, 즉 자동성을 극대화해야 될 때는 왜를 얘기할 때 어이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생각이 필요한 타임이 아니니 그냥 자동성에 따라가세요. 라고 자신을 설득을 해서 자동성에 그냥 묻어가서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할 때나 어떤 루틴을 지키려고 할 때는 그렇게 이제 생각 없이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루틴과 습관으로만 채워놓으면 방향성을 잃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뭘 되게 많이 하는데 힘들어. 삶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뭘 이룰 거야? 이런 질문이 올 때가 있죠. 현타 온다고 하죠. 네. 현타가 온다는 거는 의미를 내가 못 찾기 때문이거든요.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의미가 없는 걸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왜를 물어봐야 된다. 왜라는 게 뭐냐? 거창하지 않아요. 저는 뭐 왜를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굳이 막 철학, 뭐 이렇게 종교, 영성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왜라는 건 뭐냐? 저는 그냥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다. 나한테 뭐가 중요한가? 뭐가 가장 중요한가? 왜는 수평적으로 되게 어렵고 일단은 이제 수직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가장 네. 중요한 가치. 나한테는 뭐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어떤 욕구라든가 꿈을 조금 희생하면서 가족을 위한 의사결정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좋든 나쁘든이 아니라 그건 개인의 성향이고 이제 판단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항상 가족을 1순위로 놓고 나는 사실은 개인적인 성장이 조금 더 중요하다. 관계에 들어간 에너지나 시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이런 우선순위를 드러내서 명시화해서 정리를 해서 자기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우선순위가 많으면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순위가 너무 많으면 우선순위가 아니죠. 그냥 욕심이죠. 다 1순위. 네. 네.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다 잘하면 사실 한 과목만 심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사실 전문가라든가 고도의 성취를 하기는 어렵죠. 내가 뭘 잘하고 싶으면 우선순위가 적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수직적으로 그래서 해야 네. 하라. 네. 네. 그래서 가치가 나한테 뭐가 제일 중요한가? 개인적인 가치. 가치는 어디서 나오나? 과거 경험에서 그때 나는 정말 행복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건 여러 사람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다. 이건 이타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이건 너무 좋기 때문에 혹은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그건 가치 판단은 뭐 따로 할 필요는 없고 개인에 맡기면 되는데 근데 우선순위조차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어떨 때는 매우 돈을 쫓는 의사결정을 하다가 네. 어떨 때는 또 뜻밖에도 매우 가치를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하다가 어떨 땐 또 사람을 쫓아가다가 일을 쫓아가다가 이렇게 막 되게 혼란 속에서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 다른 거예요. 네. 돌아서서 보면 뭔가 매일 했어.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느낌을 주는 이유는 어떤 자기 가치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내가 나아가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서 즉 미래의 나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매일 오늘만 살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민처럼. 네. 그 제일 무서운 거라면서 네. 오늘만 사는 사람이. 네. 근데 현대인들은 원빈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네. 아저씨가 아니라 네. 내일을 같이 살아야 된다.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야. 수직적으로 가치관을 세워놔야 된다.
이게 사실 어떤 뭐 계획을 세워놓다 하더라도 본인의 가치관을 수직적으로 왜라는 질문 중심으로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 지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손해를 좀 봐야죠. 예를 들어서 뭐 가족, 네. 뭐 일, 네. 뭐 취미, 막 이런 식으로 해놓더라도. 네. 그래서 손해를 좀 감수하고 왜 내가 이게 이거보다 중요한가. A와 B를 놓고 내가 좀 한가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이것도 정리를 해야 돼요. 의사결정에 직면하면 방향은 사라지고 내가 과거에 갖고 있던 감으로 거의 의사결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전에 의사결정을 할 때를 대비해서 항상 저는 평상시에 우선순위 정렬을 많이 해요. 그래야 의사결정을 할 때 후회 없이 일관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좋은 제안이 오더라도 이건 하지 않을 거다. 왜? 이걸 침해하니까. 내 우선순위 2번을 침해하니까. 네, 이걸 지키려면 손해를 봐야 돼. 네, 그럼 그 손해는 감수한다. 이제 이런 식의 약간 밸런스라고 할까? 내적 협상이 필요하죠. 평상시 그런 점검을 해두는 게 우선순위라는 건 손해의 우선순위라고 보셔도 돼요. 이건 손해도 돼. 이건 좀 손해를 보자. 이걸 손해 보더라도 이건 지키자. 우선순위를 정렬하는 것. 네. 그게 곧 손해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네. 있겠고. 이게 자기만의 방법, 원칙을 만들어 놓으면은 네. 나중에 의사결정할 때도 편안해진다라는. 네. 혹시 이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 이 책을 네. 통해서 독자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뭐 메시지라든지 네. 이런 걸 좀 요약해 주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항상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뭐 자기 개발 안 해본 거 없는데 근데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 뭘 더 해야 되지? 이제 저는 이걸 플러스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플러스 사고. 뭘 더 한다. 항상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걸 뭘 찾아서 더 한다. 이런 사고는 끝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를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 결격 사유가 있는 어떤 대상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면서 한편에선 또 자기를 사랑해야지. 나는 소중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또 좀 과장된 나르시시스틱한 메시지가 또 범람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이에서 어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나를 건설해 가면서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관계를 맥락에 놓고 보고 이제 이런 식의 유연하게 조망하는 사고를 하기 매우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에 되게 매달려서 열심히 하는데 이 일의 의미를 모르고 그리고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잘 될 때는 혼란이 없어요. 네. 근데 결과가 안 나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가 있으면은요, 결과가 안 나와도 레슨이 남아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라는 것은 성공했을 때는 어떤 이런 득이 있지만 실패하더라도 이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다. 이제 이런 가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이 좌절되거나 뜻대로 되지 않아도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왜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에 대한 것들을 항상 평상시에 좀 이렇게 좀 단단하게 해놓고 결국 내가 이 짧은 삶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네. 무엇은 나다운 것이고 무엇은 내가 할 것이고 무엇은 내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런 것들을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한테 중요한 가치.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은 할 것이고 무엇은 하지 않을 것입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체성 고민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생각할 여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게 사실 삶의 철학이고 주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꾸 틈틈이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 방향성, 왜가 있는 사람은 번아웃에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일이 실패하거나 좌절되어도 다시 거기서 배워나가면서 또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칭찬, 격려, 응원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네. 막상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칭찬, 격려로 성장했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달리 보니까 네.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 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극복한 것을 크게 생각을 하지 남의 조언, 남의 칭찬 덕분에 오늘날 저가 있었어요. 몰라요. 말을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 경험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변화를 꾀한 것에 의미를 많이 둬요. 아. 네. 칭찬을 받은 것보다 극복한 경험. 자기 스스로.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다른 각도로 문제를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해보고 다르게 실행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매우 중요한데 요즘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너무 종합해서 팁을 많이 주다 보니까 네. 직접 경험을 줄이고 즉 리스크를 줄이고
뭔가 이렇게 정리되고 확실한 행동만 하려고 하죠. 이렇게만 하세요. 이런 거. 네. 네. 저는 그것들이 직접 오늘 썸네일 경험을 그렇게 써야지. 네, 직접 경험을 줄이고 오히려 실수할 수 있는 기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사람들의 불안을 높이고 우리 삶을 위축시킨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 삶은 원래 실패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네. 거기서 배우고 직접 경험을 통해서 나아가는 힘이 있거든요. 음, 근데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요령과 팁을 빨리 구하려고 한다. 네, 저한테도 이제 많은 분들이 독자분들 연락 오면 저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요령과 팁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번 책 몇 부 나갔나요? 네.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책 많이 팔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봐요. 네. 저는 얘기하죠. 그거는 자기가 망해봐야 되는데 예. 망하고 상처 입고 실패해봐야 되는데 제가 실패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알아서 하겠다고들 하시죠. 네. 직접 경험의 어떤 힘? 네. 이건 어떤 요령과 팁, 노하우를 얻어서 단축해서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이해는 돼요. 현대인의 불안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에 대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도 있어요. 회사에서도 시간적 압박을 굉장히 이제 가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전부 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엄청난 로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으로써 결국 우리 삶, 내가 직접 경험해 보는 거 이런 거를 너무 위축시키고 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닌가. 근데 삶은 사실 거기에 들어있고 개인적인 가치도 거기에 들어있는데요. 아까 돌아가서 정체성이 이제 없다 고민했던 분들은 가만 보면 실패를 안 해본 거예요. 성공하는 방법만 가본 거죠. 아, 근데 요즘에 그렇게 말하면 꼰대 소리 듣는데. 그래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실패라는 거, 실수라는 거를 해봐야 이게 정말 이게 나다운 선택이구나. 네. 혹은 나답지 않구나. 제가 아까 얘기했던 쓸모없는 거, 불리한 것도 좀 해봐야 이게 내가 왜 했지? 이게 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크고 작은 실수들을 너무 금기시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당장 길에 나가서 실패해 보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어떤 이제 밸런스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효율, 성과, 성공만 얘기하다 보면 어떤 이게 다 계량된 이게 점수화된 성공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떤 질적인 차이, 개인적인 어떤 삶의 질을 많이 놓치게 돼요. 그런 것들의 어떤 밸런스를 사회문화적으로 좀 많이 권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 좀 알아차림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극복하는 거, 스스로 왜라는 질문 찾아내는 것, 그리고 스스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유연하게 왔다 네. 갔다 하는 것도 강조를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서는 사회적으로도 다 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밸런스를 찾을 필요가 있다. 네. 양쪽을 다 항상 강조를 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미래의 저를 구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손 이게 자기 손이야? 그런 건 미래의 자기랑 네. 대답이 늦은 거 보니까 출판사에서 그린 거네. 네, 맞습니다. 해서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 오늘 심리학자인 변지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